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네, 정말 정신 차리실 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이 바탕원의 빌 게이츠가 이제 이 아이스 버킷 하면서 찬물을 들이붓는, 찬물 바가지를 들이붓는, 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이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인 여러분들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고객들이 또 만남을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늘 말씀드렸듯이 이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게 기회입니다. 왜? 남들 잘 될 때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보통 수준이죠. 남들 힘들 때 잘 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즉, 어렵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 더 하고 고객한테 좀 더 정성을 들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력을 닦는 기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위기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폭락장에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수익이 되는 것이고 남들 어려울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 다 힘들다는 것은 핑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실적이 안 좋다.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여러분들 저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겨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밑에 강의에서도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번 이 11월 달 실적이 어떻습니까? 11월 달 실적이 12월하고 1월을 견인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게 작년 아마 10월달 이 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했던 것인데,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갖고 이번에 드디어 소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난 잘 안 될까? 방금 전에도 제가 어떤 영업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사님.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잘 안 되죠. 여러분 왜냐면 이 먹고 사는 일치고 이 쉬운 게 없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걸 잘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이 어떤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예, 세상에 쉬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쉬운 일치고 가치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어려운 일을 잘할 때 우리가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것이고 어려운 걸 잘할 때 우리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우를 받는 것이겠죠.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거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영업을 도전할 때, 여러분 일종의 영업은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장밋빛 전망과 어떤 미래, 희망, 비전 갖고 다 시작하겠죠.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대다수는 영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겠죠. 그죠? 어떠한 지식, 어떤 경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될까? 많은 영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건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이거예요. 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게을러져요, 여러분들. 영업을 한 2년 정도 하신 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게을러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강제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뭐 3일만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건 기본에다 인사고과랄지 여러 가지 평가에 큰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은 이게 없어져요. 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되게 물론 그 콜센터처럼 아주 강제된 환경에서 제가 하는 뭐 많이 교육을 해봤지만 뭐 교보생명 다이렉트나 라이나 생명이나 제한된 어떤 부스라는 공간에서 하루에 정해진 콜을 해야 되는 그런 강제된 환경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영업들 물론 또 콜 영업도 되게 강제된 경우도 있지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도 있긴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영업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고도의 자기관리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면 영업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시간은 강제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사무실의 그 근태나 이런 게 또 빡센 데가 있고 좀 느슨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여러분들이 고참이 되면 될수록 자율권이 주어지죠. 신입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나 지점장이나 아니면 위에 이제 그 직급 관리자들이 좀 여러분들을 강제해 드릴 수 있겠지만 좀 나름대로 어느 영업이든지 2, 3년 지나면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그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 함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져요.
이 추운 날씨 여러분들 코로나도 있고 이 추운 날씨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그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집에서 그냥 등짝 지지면서 눕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이 추운 날씨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들의 어떤 거절 요인이 점점 심해지겠죠. 이럴 때 자발적으로 더 전화하고 자발적으로 고객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당장 안 하겠다는 당장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어떤 보험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고도의 자기관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일즈는 결국은 자기관리로 끝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일즈는 결국은 자기관리로 시작돼서 자기관리로 끝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여기 세븐틴일레븐이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영업인들께서 아주 대단한 스펙,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대학교 나오거나 내노라하는 스펙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하드워킹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엄청나게 하드워킹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살고 있죠. 세븐틴일레븐 뭐냐면요 7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억대 연봉 못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서 억대 연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기본적인 근면성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일즈 나는 영업을 통해서 부업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나는 뭐 한 200~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요구하신다면 세븐틴일레븐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그 신입 영업인들 강의하거나 특히 보험회사들 강의하고 물어보면은 보험회사나 여기 이제 영업조직에 온 목적이 뭡니까? 얼마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보통 10명 중에 7, 8명은 1000만원 얘기합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버는 게 목표입니다. 또는 500만원. 좀 겸손하신 분들이 500만원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500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그거는 본인이 예전에 벌었던 것보다 분명히 높은 소득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높은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조직에 뛰어든 거란 말이죠. 근데 첫 번째 근면성이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세븐틴일레븐은 사실 기본입니다. 7시 출근해서 11시까지 일하실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되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실제 최소한 영업조직에 입문하셔갖고 2년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 저는 세븐틴일레븐이 아니라 6 to 12 했습니다. 저는 영업할 때 6시 출근하고 12시 퇴근했어요. 정말입니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지점장이 그때 당시에 저를 뽑았던 지점장님이 했던 얘기가 잠자는 시간 줄이고 일하는 시간 최대한 늘려라.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수원에서 서울 출퇴근했는데 출퇴근 시간만 하루에 3시간을 쓰니까 왜냐면은 물론 아침에 차가 안 막힐 때 다니면은 한 4, 50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어쨌든 2시간을 길바닥에 쓰니까 그리고 좀 차 좀 막히면 1시간 반 걸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고시를 바로 얻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동 가는 시간, 하루에 이제 2시간, 3시간을 제가 세이브한 거죠. 그 다음에 6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게 바탕이 돼야 돼. 이 세븐틴일레븐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해드리면 다 누구나 공감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육아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육아 문제가 그럼 이걸 심각하게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은 영업을 도전을 좀 미뤄라. 예를 들어서 뭐 애 키우고 어린이집 보내고 10시 출근해갖고 또 애들 또 데려와야 되니까 5시 퇴근하고 이러한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 출근하고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업 형식으로 하셔야 되고 소득 수준의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한 200~300 정도 수준. 근데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분들은 그 시간대에 상담하길 원하길보다는 되게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영업을 해갖고 목적을 달성한다.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스펙을 갖고 있거나 남들이 뭔가 가지지 못한 탁월한 출중한 어떤 능력, 어떤 대단한 화법이랄지 아니면 어떠한 그동안 사회 경력을 통해서 풍부한 인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 검색창에서 침 나올 정도의 유명한 어떤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세븐틴일레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도 20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영업인들을 지도했고 저도 영업을 했고 많은 영업인들을 지도하고 매니지먼트 해봤지만 세븐틴일레븐 안 하시고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예. 가장 강렬하게 가장 빠른 시간 내 성공을 거두려면은 이게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근면할 수 있는, 나도 근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게으름도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체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일에 뭐에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제 그 26번 영상 보면 황금의 로드맵이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제 세일즈TV 영상 보면 다 이게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거 순서대로 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건데, 26번 영상에 제가 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그때 이제 모 회사 MDRT 세미나에서 했던 강의 영상을 제가 압축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26번 영상에 보면은 황금의 로드맵이라는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하나 다시 따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돼요, 이거. 거기 이제 황금의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건 뭐냐면 아마 6년 전인가 7년 전일 겁니다. 2013년도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타워팰리스 지동, 타워팰리스가 A, B, C, D, E, F, G가 있는 지동이 있는데, 그 최상층에서 이 제2롯데월드 방향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제2롯데월드 지금 완성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도곡동, 그죠? 대치동, 여기 잠실동. 대한민국의 강남의 가장 부촌이죠. 그죠?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뭐, 청실 아파트 있고, 음마 아파트 있고, 저 멀리에 여기 보면은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트리즘 리센치. 응? 다 여러분 이 비싼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백만 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강의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싼 게 이쪽 삼전사거리쯤에 이쪽에 현대 아파트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동짜리 있는데, 이 당시에는 2013년도에는 3억인가 4억, 근데 지금도 5, 6억 넘어갈 거예요, 아마. 부동산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공이란 건 별거 아닙니다. 여기 수백만 채 보이는 아파트 중에서 주인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귀신 나오는, 흉가도 주인이 있어요. 자, 이 방송 보시는 영업인들, 아니면 일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큰 성공?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늙어 죽을 때까지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파트 2채만 있으면 돼요, 2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십시오. 20억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아파트 한 채 보통 10매덕에서 20억 넘어가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아파트 딱 2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내가 살고, 한 채 내가 월세 주면 돼요. 그럼 월세 못 받아도 200 정도 받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좀 여유롭겠습니까? 내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지겠죠. 이 가난할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삶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확 줄기 시작해요. 즉, 내 인생에 주어진 거의 모든 시간을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한단 말이죠. 사실 부유함이 주는 가장 이 파워는 뭐냐면요, 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직업 선택에 대한 폭이 넓어지게 되고, 내 시간을 활용하는 데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대다수 영업인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아파트 2채만 갖고 있다면 영업직을 많이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당면한 생계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아마 보험업계에 왔거나 영업직을 도전했을 겁니다. 그죠? 선택의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여러분 인생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공은요, 그냥 아파트 2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 황금의 로드맵 강의 때 하는 얘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여기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지방을 돌아다니면 얼마나 건물 많아요. 그죠? 건물에, 아파트에, 집에, 뭐, 시골 가도 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없어, 내게. 그죠? 주인 없는 거 없단 말이죠. 다 주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건물이 보일 겁니다. 주인 없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없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주 리얼한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 거냐 말이죠. 과연. 응?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거나 계획이 돼 있느냐 말이죠. 응? 응? 성공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려면 여러분들, 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재테크에 다 누구나 갈증을 느끼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재테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재테크를 잘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산이 없어요.
재테크는 재산을 굴리는 걸 하는 건데 굴릴 재산이 없다고. 즉 시드머니가 없어요. 지금 시드머니 단위는 한 10년 전만 해도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갖고는 안 됩니다. 한 2억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2억을 가지고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뭐 해갖고 새끼를 쳐갖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재테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산을 불려나가는 문제는 뭐냐면 그 시드머니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 왜 시드머니가 없을까? 직장생활을 20년 했고 또는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연봉 3천이면 10년을면 그래도 3억은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3억을 벌었어도 절반이나 모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3분의 1은 모았을까요? 1억? 천만의 말씀. 대개 10분의 1도 못 모아요. 심지어는 빚마저 있습니다. 그게 대다수예요. 수많은 사람을 정말 재산 제가 재무 컨설팅 해봤지만 정말 돈 모으는 게 아주 어려워요. 돈 모으는 게 안 되니 재테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모으는 게 안 될까? 왜 모으는 게 안 될까? 응? 왜? 이 쓰는 님하고 모으는 님하고 싸우면요. 쓰는 님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그래. 쓰는 님이. 왜 쓰는 님이 여러분 압도적으로 강합니까? 눈 뜨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스마트폰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일 벌어집니까? 돈 써라, 돈 써라, 돈 써라. 그죠? 배달시켜 먹어라, 쿠팡, 뭐 배민, 뭐 각종 오만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돈 써라, 놀러 다녀라, 편리하게 살아라. 그죠? 이걸 요구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어디 보든 거의 여러분들한테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돈 써라, 즐겁게 살아라, 편리하게 살아라. 그죠?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써라. 인스타를 봐도 페이스북으로 봐도 그죠? 여러분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해라. 과연 그런 방송이 있다면 누가 그걸 볼까요? 저는 세일즈TV에서 옛날 그 얘기하죠. 허리띠 졸라매서 일해라. 모아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게 히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 방송 이거 띄우려면요. 여러분들 구독자 늘리려면 단순합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 하면 쫙 정 올라가요. 막 먹어대는 거, 뭐 어디 가서 막 노는 거, 캠핑하는 거, 불 지르고 화롯불 튀기고 이런 거 하면요. 좋아요,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거 이런 거 하면요. 그냥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10만, 20만 막 올라가고, 막 험담하고, 막 어그로 끄는 내용들 있죠. 쾌락적인 내용 이런 거 하면 조회수가 빵빵빵 터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그죠? 저는 이 그 유튜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프로 강사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소개하고 또 많은 영업인들의 동기부여, 영업인들의 업적 성장, 여러분들의 또 보다는 삶을 위한 그런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예. 맨날 이제 잔소리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사실 이 모으는 님하고 쓰는 님이 붙으면, 이 쓰는 님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왜? 맨날 돈 써라, 돈 써라, 돈 써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쓰는 돈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대기업 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세계적인 기업들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돈 쓰게 하는 걸 요구해요. 왜?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지 그 기업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기업들이 먹고 살아요. 부자들이 먹고 산다. 그래서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장사가 8일 날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흥청망청할수록 부자들이 먹고 사는 원리예요. 이게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부자들은 오히려 악랄하게 또 저축해요. 잘 안 써요. 잘 쓸 것 같죠? 흥청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제가 물론 졸부나 일확천금한 졸부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악랄하게 이렇게 근면하게 저축하고 해가지고 자손 간 사람들은요 더 지독하게 안 씁니다. 왜?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흥청망청해져야 부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즉 쓰는 힘이 이기는 한은 여러분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쓰는 힘이 이기는 한은. 이 모으는 힘이 이겨줘야 되거든. 모으는 힘이. 예.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테크가 불가능합니다. 시드머니를 못 모으는데 뭘 재산을 올릴 거예요? 목돈이 없는데 뭘 부동산을 뭐 할 거며 주식을 뭐 합니까? 그리고 제가 주식 강의 때 몇 번 얘기했는데 푼돈으로 주식은 100% 망해요. 여러분들 주식 보통 요즘에 뭐 난리 나고 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거 주식시장 덤벼봐야 깡통 찹니다. 지금이야 시장 자체가 올라가니까 좀 수익을 보지만 단언컨대 여러분 2, 3년 뒤 지금 올해 특히 2020년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2, 3년 이내 다 깡통 차요. 예, 20년 정도 주식을 했는데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 이게 기관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보력에서 문제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아무튼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제가 재테크 강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모으는 힘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쓰는 힘이 맨날 이기는데 어떻게 해야 이 모으는 힘이 이기느냐?
일단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응? 요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부터 2020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하고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2020년 시작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그죠? 올해 내가 뭐 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뭐 담배 끊겠다. 뭐 하겠다. 얼마나 성취되셨습니까? 얼마나 달성되셨습니까? 영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분명히 목표가 있었겠죠. 올해는 몇 건에 어느 정도 업적을 해갖고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MDRT 하겠다. 뭐 COT 하겠다. 뭐 하겠다. 얼마나 달성됐습니까? 아마 90%는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모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동네마다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죠? 나는 지금까지 이거 무료 운동기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왜, 요새 어지간한 동네 가면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서 나는 근육을 만든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식스팩을 만든 걸 본 적이 없다고. 왜?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결심하신 분들은 헬스클럽 다니겠죠. 한 달에 회원비 뭐 5만원, 10만원 또는 뭐 20만원 내가지고 피트니스 클럽, 헬스클럽 등록합니다. 이거 일주일에 3번 가면 성공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지금 5년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 다니는데 평균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더라고. 2번, 3번. 예. 왜? 헬스클럽 다니려면은 뭐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저녁이라도 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은 술 약속, 모임 약속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침에는 또 못 일어나거나 필요해서 못 일어나거나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쁘니까. 그죠? 아니 못해요 원래 이것도 헬스클럽도. 그래서 헬스클럽은 여러분들 항상 등록 인원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운동 안 해요 항상. 그래서 헬스클럽 주인장이 하는 일이 맨날 신발하고 옷 그거 갖다 버리는 게 일입니다. 그 락카 치우는 게 일인데 진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5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구스 피트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사람이 붙어야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된다고. 즉,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율적으로 된다는 순간부터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게 게으르거나 나태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결심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법질서가 있다는 것은 타율적 존재라는 뜻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막 때리거나, 지나가는 뭐 여자분 막 성추행하거나, 불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래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무법천지자가 되면, 그럼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될까요? 생지옥이 될까요? 생지옥 될 가능성이 많죠. 왜? 이렇게 법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를 접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 지으면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알림에도 불구하고 맨날 뉴스에 장식하는 것은 살인, 방화, 강도, 폭력 맨날 보잖아요. 음주운전. 그죠? 만약에 법질서마저 없으면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겠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시겠죠? 인간은 타율적 존재예요. 타율적 존재. 이 절대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알아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걸 우리가 타고났다고 표현하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교육 관련된 그 책자 읽어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갖고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12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동안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10,000번 이상 한대요. 그렇게 얘기 들어도 안 하잖아. 그죠? 그렇게 들들볶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가서 운동해갖고, 근육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왜? 아니, 지 돈 내고 하는 헬스클럽도 안 가고, 이 피트니스도, 진짜 결심한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돈 내갖고, 그죠? 이래야지 운동을 할까 말까 하니까. 인간은 타율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 책 사는 사람이 이거예요.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이 이겁니다. 영어 1대1, 미국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 누가 영어 배웁니까? 미국, 호주 간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강제되어야만 인간은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꼭 제가 이게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그 보험 세일즈 하신 분이 많다고 꼭 보험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경험상 그랬어요. 적금으로 돈 절대 못 모아요. 나 지금까지 적금으로 해가지고서 1, 2천만 원 모으겠죠. 그것도 되게 독해야 돼요. 적금을 1억씩 모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응? 적금이 이거예요, 이거. 주식 펀드? 이거 더 어려워요. 왜? 이거 원금은커녕 손해보거든, 되게. 손해본다고, 깡통 찬다고, 오히려. 보험 말고는 돈 못 모아요, 이게. 보험은 왜냐면 강제성이 심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만기 전에 깨게 되면 무슨 일 벌어져? 혜택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낸 투입 금액 때문에 물론 손해보는 건 아닌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니, 손해보니까. 그죠? 중간에 돈을 날리니까.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고, 단기 상품도 아니지, 장기 보통 10년을 내야 되지, 10년, 20년 내야 되지, 중간에 깨게 되면 원금 같은 거 찾을 수도 없지. 그러나 사실 역설적으로 내 경험상 이 보험 든 사람들은 결국 돈을 모으더라는 것이죠. 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리더십 교육 때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착한 리더가 조직을 망쳐요. 지각해도 실적 없어도 이러면 조직이 망해요. 어떤 조직이 성공합니까? 리더가 지랄 과정이 돼요. 들들 볶아야 돼요. 아주 그냥 못살게 들들 볶아야 돼. 그래야 그 조직이 번성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축구건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세계적인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스, 아니면 지금 토트넘의 조세 무리뉴,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 차범근 감독이나 아니면 야구의 김성근 감독, 이런 분들이 과연 선수를 지도할 때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겠어요? 야, 니네들이 나오고 싶으면 알아서 운동하고 알아서 나와라. 천만의 말씀, 아주 악랄했죠. 알렉스 퍼거슨의 별명이 헤어드라예요. 호통칠 때 사람 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호통친다. 네, 여러분들 그 토트넘 있죠? 올로와 나싱이라는 아마존 프라임의 그 영상이 있습니다. 토트넘 아마존 프라임의 어떤 그 드라마 영상인데, 다큐멘터리인데, 그거 보세요. 사람 어떻게 조지는지, 선수를 아주 얼마나 조지는지. 김성근 감독 유명했죠. 아주 박살들 냈으니까, 게으른 선수들 가만 안 뒀으니까, 그죠? 세계적인 명장들의 특징은요, 선수들을 물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들들 볶고 쥐어짰어요. 결국 조직이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영업조직의 리더는요, 들들 볶아야 돼요. 절대 인간은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자율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니까 들들 볶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직이 성장하고 개개인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그래요. 여러분, 후진국은 법질서가 개판이에요. 선진국일수록 법질서기면 망해요. 아주 큰일 난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일 때 우리나라가 벌금이 셉니까? 미국이 셉니까? 미국이 훨씬 셉니다. 제가 그때 옛날 하와이 그때 갔을 때 들은 얘기였어요. 거기서 중앙선 침범하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이 50만원, 60만원 날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훨씬 상대적이 약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법질서가 빡세요, 특징이. 어기면 가만 안 둬요. 후진국일수록 법질서가 약해지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하게 되고. 성공하는 조직일수록 규율과 기강이 빡세져요, 특징이. 근태가 빡세지기 시작하고. 후진 조직일수록 근태나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기율이 무너지게 되고 기준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무너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 결심이 강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재테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원리가. 어느 분야든. 운동이든 영업이든 공부건 뭐든 간에, 공부도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지가 공부한다, 그런 학생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심지어 스파르타 학원 이런 데 가서도 막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는데, 그죠? 강제될 때 인간은 능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영업을 잘하고 싶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강제되고 있습니까? 안 했을 때 페널티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내가 만약에 늦어도 페널티가 없고, 일찍 나가도 보상이 없어. 그러면 그런 조직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당연히 게을러진단 말이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게으름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자책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거란 말이지, 원래.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가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좀 방송을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